그만큼 한동훈계와 한동훈이 박민영 대변인의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을 눈의 가시로 생각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 조직적 움직임이 여상원 윤리위원장 사퇴 소식 나고부터 바로 딱 나온 거거든요. 맞물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가 기자들만 만나면 에이 한동훈 단계 못해. 장동혁이 그걸 어떻게 아냐. 못해. 결국 그냥 어물쩡 하다가 못 이기는 척 공천 줄 거야. 네. 라고 하고 다녔대요. 그랬겠죠. 근데 여상원이 갑자기 물러난대. 네. 그럼 12월에 새로운 윤리위원장 오면 진짜 당원 게시판이랑 윤리위 징계할 것 같거든. 그럼요. 그럼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오고 공천 안 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야 지금 이 11월 이 타이밍에 장동혁을 총력을 다해서 흔들어가지고 박민영 뽑아내고 그거 빌미로 장동혁까지 뽑아내야 된다. 조갑제가 네. 이 사람 보수 원로라는 말 이재명 옆에서 어깨 부비면서 아양 떨고 사진 찍는 사람이 무슨 보수 원로입니까? 그렇죠. 이 조갑제가 갑자기 장동혁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막 언론에다 해요. 너무 선 넘었죠. 요 타이밍이 다 겹쳐. 네. 결국 여상원이라는 사람을 뽑아내니까 얘네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돌기둥이 무너진 거죠. 요 시기만 우리가 단단하게 잘 버티고 넘어가면 된다. 네. 그리고 뭐 지지율 가지고 막 난리를 치던데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할 겁니다.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39.6%, 민주당 42.2%, 3%도 차이 안 나요. 네. 지금 2.6% 차이로 오차범위내 초접전으로 붙었어요. 맞습니다. 저는요 국민의힘 107명이 있는 그놈의 잘난 텔레그램 방에 네. 뭐 당 개혁해야 된다 재창당하자 말고 우리 김민전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 좀 그 단체방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올렸나 나 잘 봐야 모르겠는데 돼요. 그거는 현역 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민수 최고가 그 방에 못 들어가. 맞아요. 지금은 원해니까. 네,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면 신동욱 의원님이나 김민전 의원님이나 요즘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네. 또 정의용 사무총장이나 박춘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저 기사 공유해야 돼요. 공유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107명 있는 갤럽만 보지 방에다가 말고. 네. 갤럽 MBS는 개망신 당한다니까 지방선거 때. 아니, 이미 대선 때도 다 틀렸고. 전당대회 때는 틀린 수준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당시 거의 트리플 스코어로 이긴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저관여층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비선거 국면에는 고관여층들이 훨씬 선행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네. 무당층으로 빠져요. 맞아요. 그냥 무당층이 30% 나온 근데 조사예요. 그게 그래도 누구 찍을래요라고 더 깊이 물어보는 게 ARS인데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민주당 안 찍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전화 면접에서 무당층이 슬슬 줄어들면서 ARS 추세로 그렇죠. 가. 마지막에는 무당층이 거의 사라져요. 전화 면접도. ARS랑 똑같이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가 훨씬 더 비선거 국면에는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갤럽 가스라이팅을 못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갤럽과 MBS 같은 전화 면접 기관들이 개망신 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정당 지지율도 오차 범위로 붙었지만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할 거냐. 정권 견제, 정권 심판이 48.3, 네. 국정 안정, 국정 지원이 46.1.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예요. 맞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 그렇죠. 이러면은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네, 결국에는 민주당을 혼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재명 견제하기 정부의 위해서. 회초리 때리려면 그렇죠. 국민의힘 찍지 누구를 찍어서 그 회초리를 때려요. 그리고 야당표를 찍겠다고 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성과를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당원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맞습니다. 최고위 발언에서도 쓰고 네. 그놈의 그 107명 있는 텔레그램 방 내가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 맞아요. 그 텔레그램 방 밤새 아무도 잠 못 자. 내가 계속 일일이나 한 딸들이나 뭐 이상한 친한계 의원이 하잖아. 그럼 다들 막 토론을 잘 안 한대. 네. 난 끝까지 해, 끝까지. 오늘 그래 오늘 죽었다. 오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장혜선 최고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그럴까봐 일부러 덜어낸 거잖아. 그럴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적 제거 차원에서가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지방선거가 아직 8개월 남았어요. 네. 시간이 가면 가고 한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재명 정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오늘 또 코스피 박살났죠. 네. 3,800까지 떨어졌죠. 환율 우리가 개입해서 겨우 1,450원 맞춰놨는데 다시 또 1,460원대 찍어요. 네. 여러분 1,450원 이상이 뉴노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으로 다 돈 벌었다 하지만 네. 4,800억인가 손해봤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돈 번 거고 네. 그리고 주식으로 운 좋게 돈 벌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랑 물가 오른 게 더 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돈 번 게 아니에요.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는 주식으로 거예요. 돈 벌었다 네. 하는 분들조차도 몇십억 번 게 아닌 이상에는 네. 이런 상황에서 8개월 뒤에는요. 점점 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네.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거 정권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져. 그렇죠. 근데 8개월 전에 벌써 다 쓰러져가는 집안 일으키고 보수 결집해가지고 정권 견제를 48.3을 장동혁이 만들었어. 맞아요. 근데 또 장동혁을 흔들어? 물에 빠진 사람 끄집어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게 친한동훈계의 흔들기가 현재 진행형인데 심지어 지금 정권 1년 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스코어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 홍준표 그 전 대표 탄핵 직후 지도부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대구 경북 빼고 다 졌어. 그럼요. 근데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권도 경합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역지사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지방선거 때 네. 역대급 스코어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지선 이긴 만큼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못 이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영남 지키고 서울 가져오고 강원도 이길 것 같고 인천 경기 접전 네. 충청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대승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12대 5로 이겼잖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런데 그 5도 사실 제주도와 호남, 광주, 전남, 전북 제외하면은 경기도 하나 내준 거예요. 맞아. 사실상.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사수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서울이랑 부산은 탈환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서울, 부산은 고사하고 다른 지역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인천도 현역시장 평가 괜찮고요. 충남도 지금 평가 괜찮습니다. 김진태 그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충북에는 예. 우리한테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네. 조기령이라는 아 그 충주맨이라는 맞죠. 대한민국 발굴한. 공무원 중에 제일 예. 유명한 유튜버를 발굴한 조기령 충주시장이 예. 3선이 끝나요. 아 그럼 무조건 도지사 경선에 나와요. 그러네요. 근데 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 사이에서 조기령 충주시장의 인지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시장인데 유튜브에 예능 프로 나왔는데 욕 안 먹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완전 다크호스야. 그러네요. 네. 조기령이라는 사람 하나만으로도 충청도 분위기 달라진다니까. 인물론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충청에 그렇죠. 충남 대망론이 또 그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충청 대망론. 충청 대망론. 내가 그거 네. 키우는 게 이번 지방선거 핵심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대전, 충북, 충남, 세종뿐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인천에도 충청 출신 추남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산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경기도와 인천 선거에도 영향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충청 향후회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네, 한번 조직적으로 누구 밀고 움직이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실제로 충청을 이긴 정당이 모든 선거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영향이 크고 사실 윤 전 대통령도 충청 대망론에 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네. 공주의 아들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 부친인 우리 윤 교수님이 네, 윤규진 교수님 이 공주 네. 출신이라 그랬던 건데, 그랬죠. 장동혁 대표는 맞아, 본인이 그냥 토박이잖아요. 충청에서 태어났어. 예. 충청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충청에서 죽을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모모의 생가가 충청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샀잖아. 네. 그 2천만 원짜리 집 샀다고 민주당이 뭐 투기다 뭐다 하고 막 하는데, 그랬죠. 그러면 충청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영민 같은 경우는 강남집 냅두고 충청집 팔았는데, 맞아요. 장동혁 대표는 충청에도 지었고 집도 사고 어머니 집도 샀어. 그렇죠. 지분 상속받은 것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충청 대망론을 키우는 게 오늘의 이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를 더 불지필 수 있는 맞습니다. 일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내부 갈등이라는 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사실 조원 CNI도 그 추세를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 때 일관되게 떨어졌고 이 한동훈 퇴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 국면으로 갔을 때 급등을 하거든요.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나서 또 확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추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한 큰 차지를 하는 건데 지금 친한동훈계 자기들끼리 지금 장외투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파가 따로 구분을 해서 장외투쟁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게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내년 초쯤 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럼 방송국들도 이제 더 이상 섭외를 100% 자유롭게 못합니다.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이 훨씬 더 단일 대우로 싸울 만한 체제 정비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염원과 과업들을 얼마나 잘 관철을 하느냐, 이게 저는 남은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것만 정리하면은 특히나 특검 이제 내달이면 끝나죠. 그때부터 정말 지도부가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D님 저 솜사탕 저 사람 차단 좀 해주시고요. 제 진행 스타일 마음에 안 드시면 멸콩TV 보지 마세요. 광자이님이 오늘 힘 보태려고 당원 가입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안에 당원 가입을 해야 네. 3개월 동안 달에 1,000원을 내셔야 2월 달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선. 부산시장 후보 그때 여러분이 투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11월에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만 가입하지 말고 주변에 10명, 100명씩 한 달에 1,000원 뭐 커피값도 안 하는데 가입해라라고 네. 좀 독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응원 많이 보내주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예. 지연2738님이 박민영 대변인 최고의 대변인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찐일 자유우파의 보물이다. 지치지 마라 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이춘우님도 격려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신이나님 또 두 메이드 어스님, 네, 우리가 박민영이다 든든히 지키고 있는 당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해원초님, 나무님 등도 많은 응원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방송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네. 좀 구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말씀드리면 전 이번에 진짜 조금 벅찬 감정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전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신이 사실 아쉬웠죠. 제가 봐도. 그리고 발언 자체가 공적 언어에 해당하진 않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장해찬 최고를 비롯한 이제 저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지지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 한 명 한 명 잃어왔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본 우파 진영의 이제 새로운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제가 먼저 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솔직히 하고,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민영 네. 대변인이 네, 뭐 딱히 형들한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잖아요. 네,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딱히 동생 노릇을 네, 잘하거나 연락도 뭐 먼저 잘 안 하고 형들한테 제가. 형님 하고 이렇게 싹싹하게 굴고 그런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동지애예요. 맞아요. 우리가 당을 왜 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당의 정치적 이 사전적 의미는 정치 이념 신념을 공유하는 결사체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네, 이념으로 뭉친 동지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맞아요. 이해관계로 뭉친 사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념과 신념으로 뭉친 동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동지가 힘들 때 동지애를 발휘해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나 아까 말했던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나 그 꼬리 자르기에 희생양이 되어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어떤 선례들이 누적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지켜야 된다. 꼬리 자르기 안 한다라는 교훈이 생겼다면 그걸로도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교훈이 이번에 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왜 저한테 한동훈 그만 까라 이런 분들 왜 없었겠습니까? 진짜 많았죠. 왜냐면은 그치. 굳이 당에서 정 만들 필요 없고 너는 그냥 지금처럼 방송만 나가도 충분히 역할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제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해야 한다보다 저는 당이 어떠해야 한다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탄핵 때부터 진짜 많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 탄핵 때 우리가 왜 탄핵을 당했지라고 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아직까지 당이 구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당원분들의 당연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 그런 분노가 좀 일부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의 메시지를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봤을 때는 단순한 사감이라기보단 어쨌거나 이 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그런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 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네, 꼭 그렇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지만은 않는다. 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방송국 관계자들한테 한동훈 좀 그만 까면 네, 방송 출연 옛날처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출연자를 선정하는 방송국의 데스크들, 네, 그러니까 진행자 말고요, 뭐 부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남 좌파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뜩이나 정권 바뀌면서 민주당 성향으로 물갈이가 많이 됐는데 네. 그나마 이 좌파들 눈에는 한동훈과 그 한딸들이 네. 이뻐 보이는 거야. 언론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죠. 보수 욕해주고 네. 국민의힘 잘못됐다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걸 부정하니까 네. 보수 분열을 막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한딸들을 많이 갖다 쓰는 거고 우리가 선거 국면에는 이제 선거법 빌미로 공식 대변인들 출연시켜라고 해야겠지만 네. 너도 한동훈 편 좀만 들거나 한동훈 많이 안 까면 그럼요. 방송 출연 더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뭐 유혹인지 회유인지 외압인지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전해줘요. 제가 방송 관계자들 워낙 많이 아니까 그럼요. 사적인 자리도 많이 하고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 됐다. 내가 한때 대한민국에서 방송 제일 많이 출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와서 한두 개 더하고 덜하고가 무슨 소용이냐. 맞아요. 맞아요. 내 신념과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 안 꺾을 거다. 그리고 내가 한동훈을 까는 건 사감 때문이 아니다. 네. 사감도 있지 물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보수의 암적인 존재니까 한동훈이 정리가 안 되면 국민의힘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네. 우리도 중도 확장, 외연 확장, 미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되어서 모든 걸 다 가로막는다.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 잘했어요. 네가 뭔데 대장동 항소 포기로 토론하냐. 네. 할 거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지.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들이 뽑은 선택된 정당성이 있는 지도부예요. 맞습니다. 그 중심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산되잖아요. 네. 출마도 안 했는데 이 선출직들의 당위와 권위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도부가 뻔히 장외투쟁 일정을 다 어레인지를 해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오늘도 장동 대표가 중진 의원들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장외투쟁, 그러니까 대여투쟁에 함께 잘 참여를 해달라. 다 참여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지도부 중심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보이콧하고 자기들만의 일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행위고 당원 당규를 빼고 보서라도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여상원 보여주기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상원이 건재하다. 이번에 김종혁을 징계 안 주면서 김종혁 최근에 2주 동안 이재명 많이 깠어. 네. 이러니까 네. 야 이거 명분 싸움은 여상원이 우리 또 다 풀어주겠지. 당원 게시판 해도 그냥 경고 조치하겠지. 근데 이제 여상원 집에 갔어 얘들아.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상원 예방 주사를 되게 세게 맞았다고 봐요. 저도요. 불주사. 저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혁을 이렇게 어이없게 경고도 아니고 주의 주는 거 보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도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놀라고 분노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랬겠죠. 그런 기류들을 제가 만나서도 느꼈고 그러면 이번에 윤리위원장 허투루 임명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처럼 제대로 된 사람 아마 뽑을 네. 거다. 네. 저 예방조사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윤리위에서 결정이 났으면은 당연히 당대표가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당 지도부의 어떤 중요한 일정 수행에 있어서 언제 어떤 윤리위의 징계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대표실에 공유를 해야죠. 근데 그마저도 없었다는 건 전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기자들의 질문에 내 후배다. 판사 후배라서 나한테 뭐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정식 선출된 지도부에서 임명된 윤리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 윤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통성이 있는 지도부가 선출됐으면 물러나야죠. 근데 이것을 또 막상 보도가 나오니까 난 물러난다고 한 적 없다. 압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느낄 만한 계기가 됐을 수 있죠. 예방주사를 잘 맞은 거고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그 11월 말까지 굳이 말미를 준 게 그냥 막연하게 이따 가라가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인선 끝내겠다. 이제 그런 식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후보도 인선도 거의 다 진행이 돼 있겠죠. 풀립바람님, 이영희님, 백승준님, KH 김님, 압구정 미남님 모두 다 박민영 대변인 힘내라고 감사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가끔 사주는데 네. 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숙리님이 조금 전 매일신문 이동재 뉴스캐빈에서 나온 10대 학생 둘이 네.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박민영을 꼽았대요. 정말요? 진짜로. 누가 나오셨지? 그냥 뭐 10대들이 정치를 뭐 정당 활동을 네. 안 할 테니까 출연했는데 그러니까 또 섭외를 하는 또 나름대로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전혀 확인을 못 하고 나왔네요. 아무튼 네. 이게 또 박민영 대변인이 정치적으로 크는데 좋은 네. 기회가 된다고 봐요,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 특히 제가 어제 주목했죠. 신동욱의 재발견이라고. 예. 신동욱 예. 수석 최고위원의 SBS 인터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7,000분 보고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원 CNI 여론조사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당원 게시판에 엄청 올리고 댓글에도 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많이 하세요. 네. 이 여론조사가 장동혁 대표한테 힘이 되게끔 여러분도 좀 많이 퍼뜨리세요. 이 링크나 네, 이런 어떤 캡처 같은 것들을. 그리고 기존의 정치 관행으로는 이번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부담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이 구태한 국민의힘의 식물 정치인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 보람을 여러분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제 오늘까지 민영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네. 됐어. 그럼요. 저보다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예, 지도부한테 정말 잘했다. 문자 많이 보내고 그 의원실에 전화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수석 최고위원이죠. 네. 언론인 출신의 수석 최고위원이고 현역 최고위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우리 박민영 장애인 비하한 게 아니라 김혜지 의원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울림이 크거든요. 그럼요. 저도 신동욱 너무 잘했다. 감동받았습니다. 문자 문자 보내고 신동욱 의원실에도 전화 많이 넣으시고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뭐 장동혁, 신동욱 전화번호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문자 많이 보내고 전화하시고 당 대표실이나 의원실에 전화해서 격려 많이 하세요. 그래야 그런 보고가 의원실 직원들한테서 장동혁 대표나 신동욱 의원한테 올라가야 장동혁, 신동욱이 아 역시 내가 잘하고 있네. 네. 내가 잘했네.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 잘했을 때 우린 칭찬을 해주고 당근을 줘야 돼요. 네. 아시겠죠? 30초만 박정희 대통령이 알리는 말씀 드리고 오겠습니다. 30초 뒤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고. 네, 30초 박정희 대통령이 알리는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환신골드 저도 먹기 시작했는데요. 건강에 너무 좋으니까요. 건강도 챙기시고 어디서 돈 주고 못 삽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박정희 대통령님 직접 집필하신 전집도 꼭 하나 세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SBS에 나갔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기사 제목이 한동훈 때부터 당의 균열이 시작됐다. 네. 당사자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보여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당 균열의 원인이 한동훈이라고 콕 집은 것도 참 대단하고 네. 전향적인 자세에서 이 전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너 좌파잖아. 너 우파로 전향해 임마. 이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말한 게 아니다. 저 전향이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야, 너 좌파잖아. 계속 우파 정당에 있을 거면 너 전향해.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의 인터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상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동훈 쪽 논조에 경도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앵커들이 자리 또 가서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럼요. 대놓고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대고 아니다. 한동훈이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향적이다라고 하는 게 좀 중의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너네 이제 우리 쪽에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 말은즉슨 지금은 다른 궤도에 서 있다. 우리랑 동지가 아니다. 이렇게 사실 강력하게 어찌 보면 규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석 최고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구사를 하신 거고, 근데 우리 또 신동욱 최고가 굉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좀 말을 세게 해도 좀 모더레이트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인상 자체와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 점잖고 젠틀해서 그쵸. 되게 저 말을 한동훈 때부터 당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말하면 되게 세 보이거든요. 부산 사투리도 섞여서 네. 싸우자는 것 같아요. 그럼 앵커가 일단 쫄아. 그렇죠. 근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건
약간 TV조선 앵커 멘트 하듯이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 때 나 성대모사도 잘 안 돼. 네.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앵커의 한마디 느낌으로. 예. 이 당대표 때 균열은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하며 되게 정론 같고 고급스럽게 들려. 그리고 저희가 그 설득의 3대 요소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배워야 돼.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배워야 있는데 돼, 이제 배워야 로고스가 돼. 논리, 네. 파토스가 이제 감성을 건드리는 거고 에토스는 뭐냐면 그냥 이유 없이 저 사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의 어떤 전문성, 뭐 외적인 그런 모습과 뭐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 그냥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감이나 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봤을 때 워딩이 굉장히 센데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 이게 뭔가 그 아우라 자체가 중도 확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또 워딩을 해주시니까 정말 당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인 거죠. 지도부의 수석 최고로서 그리고 네. 신동우 의원이 TV조선 앵커였지만 예. 그 이전에는 또 SBS에서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친정이시죠. 앵커였고요. 친정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 선배 출신이니까 네. 언론사의 기자들이나 앵커들이나 레거시 미디어도 함부로 못하는 그 맞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언론사 한참 선배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언론인 출신들 중에 밥값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신동우 의원이 좀 눈에 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짚어줬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김혜지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거지 네. 장애인들을 비판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좀 신중할 필요 있지만 네.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줬는데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온실 속 화초 같은 정치인이 이런 논란이 터지면 네. 다 꼬리 자르게 하고 걔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기 바쁜데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사실 제 메시지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렇게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약자성을 공격하는 언어를 구사한 적도 없고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헤이트 스피치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일부 김혜지 의원의 입장에서 불쾌할 만한 워딩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얼렁뚱땅 장애인 혐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지. 네. 김혜지라고 하는 오히려 저는 정치인을 네.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냉철하게 비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기자들 그래서 장애인 혐오라고 잘 안 썼어요. 헤드라인을.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혜지에 대한 이런 비판 논란 이렇게 그냥 썼거든요. 근데 언론사 아시잖아요. 스멀스멀 몇 번 단계 거치고 나면은 그냥 얼렁뚱땅 장애인 혐오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네. 친한계에서 작업을 했지 그렇게 그런 쓰라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이제 프레임은 또 깨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경륜 있는 말씀으로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인 거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신동욱 우리 수석 최고위원께 전하고요. 따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동욱 의원이 네. 이제 당원 게시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연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혜지 의원 비례대표 공천 2번 받은 경위가 네, 의심스러운 건 맞다. 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비례대표를 연달아 2번 받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일 때문에 최고위원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러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네, 협회가 되게 여러 개예요. 그렇죠. 진짜 고생하시고 활동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한 명 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으면 네, 우리의 외연 확장이 더 넓어지는 건데 그렇죠. 하필 전장현과 손잡고 있고 네, 전장현 출신을 보좌관으로 쓰면서 오늘 기자회견도 다 전장현 출신들이랑 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2번 연속 비례대표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비례대표 공천 이상하다라는 게 어떻게 장애인 혐오고 비판입니까? 제가 방금 한 말이 장애인 혐오입니까? 이게 장애인 비판이면 기사 한번 써봐. 장애인 비판이라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장현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장애인 대표성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상당한 문제 반대하는 제기를 분들이 많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강제 탈시서 같은 것들은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조직이고 지금도 아침 출근길에 또 그 이동권 시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 불편이 정말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언더도그마로 가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가려야 되는데 논의를 물론 그런 성역화된 논의를 제가 너무 가볍게 접근한 건 제 불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우리가 가려야 될 것은 가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우리가 공천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차라리 이소희
그 세종시 의원이었거든요. 음. 이번에 19번으로 배정이 됐어요. 한 번 번호 때문에 안 됐는데 차라리 김혜지 의원을 19에 주고 이소희 의원을 더 안쪽으로 줬으면은 차라리 납득을 했을 겁니다. 재선이니까 조금은 페널티를 줄 수 아니 사실 페널티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재선 주면 안 되죠. 비례대표를. 근데 원칙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이소희 의원도 휠체어 타는 사실 장애인 몸이 진짜 불편한 장애인이거든요. 변호사예요. 변호사이고요. 네. 저희 청년 보좌역으로 같이 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지난 대선 때 청년 보좌역으로 영입한 그렇죠. 분이죠. 네. 저희 정책본부에 저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우리 최보윤 수석 대변인처럼 정말 아니,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침마다 하는 그 맞아요. 장외투쟁에 다 나오십니다. 진짜 당 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존중을 저는 존경을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저는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뉴스를 한번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치의 왕자병 한동훈이 네. 5만 때만 돼 숟가락을 다 막 들이밀고 다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부천역 BJ 보는 것 같다.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니고 난리 치는 게 거의 부천역 BJ다. 네.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겼습니다. 이거 소송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네. 이거 이재명 정부 성과다 하는 것도 역겨운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이지만 거죠. 네. 한동훈이 마치 이걸 지가 혼자 당한 것처럼 숟가락 올리는 것도 저는 진짜 불치의 왕자병이라고 보는데 이게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요 법무부에 정홍식 국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인데요. 중앙대 법조원 교수 출신이고요. 네. 이분이 이 론스타 소송의 실무를 다 책임진 분이래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 임명됐느냐? 윤석열 박성재. 정부 박성재 네. 법무부 장관 때. 예.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네. 내가 임명한 사람이 이 소송 다 했다. 네. 아니면 이 전 국장이 네. 이거 실무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설치나요? 안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정홍식 국장을 임명하지도 않은 한동훈이가 이거 내가 다 했다라고 또 나대는 거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장관이 됐건 행정관이 됐건 모두가 그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무위원이고 설사 자기가 기여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실무를 했다, 내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했다라고 합니까? 이 정부 운영의 방향성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연히 항소를 하라고 하는 지침과 이 취지는 대통령과의 최소한의 교감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디렉션을 주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실무도 법무부 장관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실무를 지금 주도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알려진 정홍식 법무부 국제 법무팀장이시고 작년 9월에 변론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에 대한 이 실무를 전담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이 실무적으로 체계적인 논리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승소라고 하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번양보에서 한동훈 장관 시절에 한동훈이 나도 의사결정에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도 밀어붙이자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또 좀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인 게 우리 박강배가 방금 슈퍼챗으로 네. 그렇게 잘난 척하려면 이재명이나 잡아 넣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가 장관이라서 숟가락 얹는 거면 지가 장관일 때 이재명 구속 실패하고 문재인 수사 못한 건 네. 그럼 또 장관인 지책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지책임 아니래. 자기는 장관이라서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대. 뭐라는 거야? 그러네요. 뭐라는 그러네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잘한 건 전부 다 지덕, 잘못한 건 전부 다 남 탓. 그러니까 대단한 게 그 이재명 그 파기환송심 유죄 나온 것도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그 재판 지연 전략 방지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장선에 있는 거죠. 딱 그건 거죠. 잘된 건 모두 다 내 덕이고 잘못된 건 다 남 탓이다. 근데 그 프레임을 참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총선도 선거 이긴 건 내 덕이고 금정 이긴 건 내 덕이고 총선 진 거는 윤 전 대통령 잘못이고 근데 그 심지어는 금정구청장 선거 때 같은 선거에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장도 뺏겼거든요. 근데 서울교육청장이 그때 그 민주당 측의 후보 제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보궐이 난 거였어요. 확정 판결을 받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증거는 또 쏙 빼고 얘기합니다. 금정 이긴 거 가지고 마치 재보궐 다 승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식의 포장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가 얘기를 진짜 잘했더라고요.
더구나 이것도 우리 정권만도 아니고 22년에 걸쳐서 지금 정말 여러 손 탔던 이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전장에서 피 흘려가면서 만들어낸 우리 정부, 우리 국가 전체의 성과인 건데 그냥 마지막 깃발 꼽고 마지막 생존자가 깃발 꼽고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성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정치인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네. 공무원들 고생한 거 공 뺏는 거예요. 맞아요. 실무자들이 얼마나 회사에서도 제일 열받는 게 밑에 대리나 과장이 쎄빠지게 일 다 했는데 부장이나 상무가 예. 임원들 발표할 때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진짜 김 빠지죠. 맥 부글부글 빠지죠. 그렇죠. 뚜껑 열리는 거야. 열받죠. 자기야 열받으면 열고 시킬 수라도 있지. 우리는 못 열잖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홍식 국장님은 얼마나 그 밑에 법무부 직원들이랑 밤새서 이거 다 했는데 네, 누가 그렇죠. 와서 숟가락 얹으면서 이걸 정치 쟁점만 만들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피해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이 이슈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했던 것은 이게 또 통상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경제부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의사결정에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재판 고초를 겪는 것과 별개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페이스북 올리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고 과거의 이 모든 궤적을 함께 해온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예의는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변영숙님, 김행복님, 뭐 럭키님 또 많은 분들 제가 중간에 놓치기도 해요. 네. 방송이 너무 지나가서 많이 네, 후원해 응원의 주셔가지고. 메시지 보내주고 네. 계시고요. 지금 좋아요가 아직 5,000개가 안 된대요. 보는 분들은 7,000분인데 빨리빨리 좋아요 누르면서 구독하면서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박민영이 장혜찬이랑 오늘 방송하는데 뭐 트집 잡을까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기자들 있으면 우리 오늘 방송에서 트집 잡을 게 뭐가 있지? 정말로 내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전 네. 멸콩TV에서 좀 세게 이야기하고 가감없이 하는 분이지만 내용을 봐라. 네. 이 내용에 도대체 트집 잡을 거나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기사 쓸 거면 써봐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웃었다고 혼나가지고 이제 네. 웃지도 않으려고요. 사실 제가 웃기 시작한 게 제 나름대로는 자기 방어적 습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때 토론대에 많이 나갔잖아요. 제가 정색하는 인상입니다. 그치. 그래서 무표정이면 좀 싸가지 없는 제가 얼굴이긴 무섭게 하죠. 토론하면요 상대방이 싸가지 없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인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조롱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싸가지가 썩 있는 편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비언어적 표현으로까지 반영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시너지를 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저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저도 들어가지고 웃어버릇 또 일부러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표현하는 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습관화가 좀 된 거고 그래서 전 옆 사람한테 웬만하면 맞춰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재 안 하고 동조했다 또 이래버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웃음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였는데 당분간은 제가 강제적으로 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조언과 상의를 하면서 네. 오늘 그 정홍식 국장이 진짜 이 론스타 소송 승리의 주역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쭉 해봤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청담동에 갔어요. 네, 근데 청담동에 가서 뭐 브런치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 나무 빌딩이 있대요. 그렇죠. 300억 지금 500억 이제 땅값이 올라서 500억이래. 500억. 예. 이거 추진고 좀 풀어달라 하면 나무기 팔겠다는 거야. 맞아요. 현금화를 하겠다. 여기서 이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을 했는데 네. 아침마다 이렇게 법무부 갔다가 대통령실 갔다가 청담동 갔다가 네, 이렇게 활발하게 아침마다 싸우는 지도부 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 나오시더라고요. 지도부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안 제가 빠지고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일정을 대략 받아봤는데 네. 아침 8시 반마다 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최고위 회의 또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행군을 했던 지도부도 없고 지금 벌써 날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나서서 헌신을 하는데 사실 근데 언론사들이 이런 거 잘 안 따라옵니다. 아침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저는 이것도 좋은데 메시지도 좀 같이 좀 적극적으로 병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어쨌든 그 인터뷰뿐만이 네. 아니라 근데 그림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 저희가 욕은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도구라면 또 써야 되니까. 그렇죠. 방송으로 또 정치를 접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네. 예. 적극적으로 또 출연을 네.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고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도부였던 김기현 체제를 끌어내렸던 그 전략 그대로 네. 지금 저들이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있지만 오늘 나온 이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 네. 이걸 우리가 방패로 삼아서 네. 좀
이 장동혁을 지켜야 예. 연말까지 당내 어떤 분탕질하는 암덩어리들을 덜어내고 예. 1월 달부터는 충청 대망론 불을 지피면서 보니까 12월에 장동혁 대표가 지방 일정이 많다고 해요. 네. 이번 주에 또 부산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음 주나. 예. 그래서 충청권 계속 훑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또 불씨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죠.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때이고 네. 여러분이 장 대표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네. 아까도 말했지만 장동혁 대표, 신동욱 의원 등에게 많은 문자와 뭐 번호 모르겠으면 의원실 번호는 국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검색하면 그 의원실 번호로 전화해도 또는 당 대표한테는 당 대표실 번호로 전화해서 격려해도 응원하려고 전화했다 해도 그런 게 아마 다 보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